그때 당시는 더 그 대학 공부라는 게 어려운 일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또 많이 기대도 받고 그러셨을 텐데 예. 이 인혁당 사건에는 그럼 어떻게 그 휘말리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참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서도 네. 어떤 지식인의 사회적인 그러한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유신 정권 하에서 삼선 개헌이라든가 유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타당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참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에서 100만원 소명도 받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니 자연히 그러한 대학생들이 지금 긴급조치 활동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시국을 탄압하는 국면에 몰리니까 그 대학생들이 발행된 어떤 그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대학의 동향이 자꾸만 심각하고 나라 정치가 어지러진다 이런 걱정을 했죠. 그렇게 돼서 자연히 그런 뭐 유인물 뭐 누가 줬냐 어땠냐 해가지고 캐다 보니까니 친구들 간에 그 관련이 된 거. 뭐 무지막지한 난타를 그 침대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침대봉 그걸로 그냥 여기를 전부 쳐가지고 전자가 그냥 이거가 뭐 덜럭덜럭 할 만큼 새까맣게 되고 이 허리 네 쪽을요? 여기 엉덩이 그쪽이 전부 그 아래가 엉덩이 쪽이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저녁에 이제 그렇고 당한 전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리 뭐 아는 것이 있어야지 네. 사실대로 써보면은 맞지 않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자기네들이 김영훈 선생이 먼저 취조한 대역들 그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맞추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서 이제 전부 말하자면은 거짓 네. 진술. 예. 진술서를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해 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검치 과정.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울구치소로 바로 집어넣어서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나중에 검찰 치조 과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검찰 치조 과정에서 이제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경찰관이라든가 또는 중정요원이 추적한 것을 검찰에 가서는 사실대로 밝혀야지 내가 이것이 그렇죠. 되겠다 싶어가지고 검찰에 가서 이제 이것은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검사가 눈빛 하나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대구 원실에 있는 취조관이 너를 다시 지하실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상했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는 마치나 토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 큰 충격에 휩싸여서 거기 갔다 와서 고문 받고 나서부터는 제가 말하자면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말하자면 개인 공포증 그때부터 이제 불면증 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생기게 됐죠. 좀 쉬우신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 지하실에 끌려가셨을 때 네.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됐던 건가요? 얼마 정도 뭐 어떤 식으로 고문을 당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온갖 이제 그 전기 고문이라든가 이제 물 이렇게 해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고문들을 이제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망가져 버린 것 같아요. 내가 정신적인 것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서는 뭐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도장 찍어주고 이러고 한 것이 결국은 우리 사건에 제 관계되는 모든 전모가 그러고 만들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또 몇 년 옥살이 하시고 82년도에 이제 네. 풀려나셨잖아요. 네, 그렇죠. 나오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물론 뭐 그러한 아픈 생각이 어떻게 그렇고 쉽게 치유되는 것도 아닌 거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와서도 참살 없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관찰 대상자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대공분실에 경찰관들이 와서 우리를 꼭 점검하고 주소 어디 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을 갖다가 제출하고 어디에 무슨 이동 간다.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고 또 그리고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어떤 인물들이 온다든가 했을 때는 특히나 아주 상음만 속에서 지냈습니다. 저기 장안동에서 일시 좀 살았어요.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 내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방학 때는 손 붙잡고 아침에 책을 독서 지도를 좀 했죠. 아이들에 대한 그러면서 책 읽은 것에 대한 것을 요약하라. 그리고 그 앞집에 조그만 아이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는 중에 그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는 간첩이래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집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정말로 참 섬뜩한 그런 아픔을 겪게 되고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같이 손붙잡고 있는데 걔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러한 충격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야, 이러고 우리가 감시를 당하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보안관장을 대상자가 되고 이름도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절연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고 사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그 이웃에서부터 특히나 그러한 간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엄청났죠. 그래 그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결 이제 2011년에 이자기를 한번 바꾼 그 판결은 뭐 당시 대법원에서 직접 가서 들으셨나요?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가서 이러고 들었는데 그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또 두 번 죽이는구나.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법정에서 이렇게 받았을 때 유족들과 우리는 그 희생자들과 우리는 같은 법정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네들은 전부 그 항소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서 1심에서 그냥 전부 결정이 돼서 다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배상금을. 근데 우리는 1심, 2심, 3심에 가서 하는 것까지도 그새 세상에 파기자판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궁지에 이렇게 모는 것이 도대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을 내서도 왜 정부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하자면 정치적인 중립을 가져야 되고 또 정의라든가 인권 이것이 생명입니다. 검찰의 본연의 임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을 때는 항소도 안 하고 이거 했는데 이건 뭐 항소 상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마 되돌이켜볼 짚고 넘어갈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볼 때. 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그렇죠. 건데. 네, 동일한 사건에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문제이고 그런 등등을 전부 그냥 잘못돼서 이러고 나는 정말입니다. 1, 2심의 관계가 이렇고 제대로만 됐다고 하면은 네. 아무 이의 없이 그리고 대법 판결이 이렇고 기인한 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기인한 거 환수만이라도 지금 심정에서는 우리 노인네들을 밖으로 내면은 극악한 이러한 참혹한 일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또 대통령이 이제 그 시절을 겪게 만들었던 내 딸인데 그런 감정은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뭐 똑같이 그런 감정이 어찌 없겠습니까? 이제 좋은 아버지 딸이라 할지라도 네. 그래도 스스로가 좀 반드시 자기가 역사적인 인식을 올바로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좀 크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좋은 법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메르켈과 같은 독일의 네. 수상과 같은 그런 좋은 법례들 이런 것을 찾아서 자기 올바른 길을 간다면은 자기 스스로의 장래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갖다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 물론 그러나 그 주위에서 거기에 합당한 좋은 일을 한다면 그 자리는 빛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지게 한다든가 슬픔을 알게 해주는 일이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연후에도 참 아픈 일을 겪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대통령이 되어졌으면 과거의 아픔을 오히려 씻어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이죠. 이제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약간 좀 뭐 간첩 사건 이런 것도 많이 터지고 네, 뭐 내란 그렇습니다. 음모 사건 뭐 네. 이런 것들도 많이 터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약간 이제 일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안 그래도 있는 게 뭐 완전 옛날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보시는지? 똑같은 심정으로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날에 그렇고 된다면 사회가 다시 암흑의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공정한 사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새로운 간첩 사건 그래서 대권을 뭐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부 눈이 먼 사람들이 돼서는 되겠는가 좀 더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공정한 게임을 하더라도 공정한 정치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나 과거에도 늘상 그런 선거 때가 되면 이러한 꼼수나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참으로 한면스러운 일이죠. 정말로 참 한면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고 사회가 되서는 되겠는가. 그것은 아주 개탄스럽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